시어머니가 나한테 주말에 시댁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는 전화를 걸어옵니다. 나는 주말만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오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억눌러 놓고 살아가니 인생이 바늘방석입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도 밉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버럭버럭 화도 내게 됩니다. 이렇게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현실이 인생 수업을 위한 무대라면 이렇게 꽉 막힌 현실은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방 안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시댁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출근한 남편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하늘도, 땅도, 지구도, 수많은 하늘의 별들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죄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우주 전체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나 자신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요? 지금의 나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내 마음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릅니까? 어릴 때 나, 10대 나, 20대 나, 30대 나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명상을 하다가 생각이 사라지면 나 자신이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근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집안일을 하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그 장면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나라는 생각도 들어있고 시어머니라는 생각도 들어있고 시댁이라는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져 내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집안일을 하는 현실을 꾸며내며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갔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떠올라 마음속으로 흘러갑니다. 생각이 꾸며내는 현실도 마음속에서 떠올라 마음속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떠올라 흘러가는 생각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걸까요?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생각이 오감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실로 내 감각을 가득 채우며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라는 생각은 피부라는 생각, 뼈라는 생각, 심장이라는 생각, 폐라는 생각, 혈액이라는 생각 등 수많은 생각들의 조합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안방이라는 생각, 거실이라는 생각, 화장실이라는 생각, 벽돌이라는 생각, 유리창이라는 생각 등 수많은 생각들의 조합입니다. 내가 사는 우주는 지구라는 생각, 태양이라는 생각, 별들이라는 생각들의 조합입니다. 모든 생각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각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어머니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시댁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나도, 남편도, 내 아이들도, 내가 사는 집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생각은 왜 하필이면 강요적인 시어머니라는 생각과 조합을 이루어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걸까요? 내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기 전 시어머니는 내가 오감으로 의식하는 현실 속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즉 내 무의식 속의 생각으로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하게 되면서 현실 속에서 나와 만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도 역시 시어머니의 무의식 속의 생각으로만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역시 내 무의식 속의 생각으로 잠재해 있다가 현실 속에서 나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생각으로 잠재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친구들도, 내가 낳은 아이들도 내 무의식 속에 생각으로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 속에 생각으로 잠재해 있던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와 만나 생생한 인생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위한 영화일까요?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사람들끼리 현실 속에서 서로 만나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강요적인 시어머니를 만날 때 내 무의식 속에선 어떤 감정들이 올라옵니까? 시어머니는 왜 나한테 시댁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 달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나 좀 돌봐달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며느리인 나한테 사랑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요를 받는 내 무의식 속에도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억눌러놓은 어린아이를 시어머니가 자꾸만 보여주니 시어머니와 접촉할 때마다 두려움이 공명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서로의 두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현실 속에서 태어나 힘겹게 사는 원인은 뭘까요? 난 돈이 없다는 생각이
내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난 돈이 없다는 생각 속에는 나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돈이 없다는 생각을 억눌러 놓고 그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거구나 하고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나는 그 생각에서 자연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생각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흘러가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난 돈이 없다는 생각이 흘러가 사라지면 자연히 내게 돈이 없는 현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물결, 즉 생명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싫다고 억눌러 가둬놓으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 자신도 그 생각 속에 함께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내 삶이 고통스럽게 펼쳐진다면 나 자신이 내가 가둬놓은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늘 내가 가둬놓은 생각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가둬놓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관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